오늘장을 미리 준비하는 투자자분들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가장 그 모멘텀을 잘 반영할 종목, 4종목을 추려보고 그 안에서 원픽 종목을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우리 김병수 PB님의 관심주 맥쿼리 인프라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종목도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좀 주목해볼 4종목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수급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난주처럼 4가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신고가를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7%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오션이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하게 되면서 한화그룹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재무 건전성과 재배 구조까지 괜찮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앞으로도 조선 쪽에 굉장히 또 해양 플랜트 쪽이 좀 각광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1조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유니콘 기준 이제 시총 이제 1조라는 하는 유니콘 기준에서 진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고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 안정복을 내걸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오리온이라는 종목인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전년 대비 한 9%가량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생각 1%가량 늘어난 6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실적 감소가 조금 나왔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실적 감소로 인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 리오프닝 효과라든지 현지에 대한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서 아마 기관 순매수가 조금 나온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장 쪽, 자동차 부품 쪽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번에 좀 기대 어린 시선을 나오는 게 1분기 그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1분기가 저점이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도 갤럭시 A 시리즈, 중저가 시리즈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C넷은 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4가지 종목 오늘 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섹터군에서 종목을 하나씩 선별해 오셨어요. 일단은 뭐 조선주에서 하나, 그리고 의료용 AI 관련 종목 루닛, 그리고 오리온과 더불어서 MC넥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장 마감 이후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 급등을 했으니 AI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뭐 기판 관련주라든지 AI,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을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지만 저점을 지날 거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해 말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미국 쪽 이제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이 될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하원 의장의 발언이 조금 악재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AI 반도체 또는 D램이라든지 반도체 쪽 회사들 살펴보시면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소부장 쪽이 좀 강할까요? 아니면 기판 쪽이 좀 강할까요? 어느 쪽 좀 좋을 거라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어려운 질문까지는 아닌데 오늘 하루를 딱 말씀을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충분히 모이고 있는 삼성전자 쪽을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아직은 소부장 업체 쪽에 급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그 하원 의장의 발언이 더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디폴트 관련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겠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은 오늘장 또 어떤 종목, 4종목 선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JYP인데요. JYP 관련돼서는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걸 쪼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반, 음원, 공연, 뭐 MD 굿즈 상품 모두 다 잘 팔렸다. 그래서 JYP 실제 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호실적이 나왔는지 분석해 보면 일단 JYP 360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MD 굿즈 상품을 파는 데서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매출이 나왔고요. 아티스트들의 이 글로벌 인지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와이스하고 엠믹스가 새 앨범 300만 장이 팔렸고요. 최근에 보니까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뮤비 나온 게 지금 3년 만에 또 4억 뷰를 돌파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관련돼서 계속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또 마침 정영화 예능 그게 취소가 되고 또 다시 한 학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은 좀 계속 그러니까 계속 팩트 체크를 눈여겨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세계 최대 블록버스터 의약품 휴미라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FDA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지금 이 유플라이마 허가를 받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그다음에 건선 이 오리지널 의약품 휴미라가 보유한 모든 이 적응증들에 대해서 7월 달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져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한 미국 시장 내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제형에 대해서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고 선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미라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나 약 27조 6,081억 매출로 치면 거의 글로벌 1위권인데요. 근데 이 중에 87%가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대원미디어인데요. 슬램덩크 효과로 1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연간 가이더스 매출이랑 이익 모두 매출단에서는 한 3,1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는 2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또 재미난 게 그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기 요게 지금 누적 판매량이 지금 150만 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대원미디어도 지금 이 게임기 관련돼서 신규 타이틀로 젤다의 전설 그리고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요게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카드인데요.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삼성카드도 실적 자체는 좀 주춤하지만 성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1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한 것보다 11% 정도 줄긴 했는데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픽 종목이 삼성카드인가 봐요. 네. 네, 그럼 일단 네 종목 안에서 일단 두 종목을 엔터와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 한알령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엔터주들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쪽이 투심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한알령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을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엔터주와 콘텐츠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진짜 그때 뭐 2010년대 후반처럼 그렇게 이어질지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앞으로 계속 팩트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이 JYP나 뭐 YG나 뭐 하이브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이슈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이상 빠진다고 치면 사실은 JYP나 하이브나 SM의 중국 비중이 사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펀더멘탈은 견고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거니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또 틈새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수 PB님의 이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카메라 모듈 업체로 유명한 MC넥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갤럭시향,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향 카메라 모듈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저점을 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충분히 그리고 삼성전자 쪽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도 매출이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좀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고 휴대폰용에서 한 83% 그리고 자동차용에서 한 15% 정도의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제 갤럭시 A 등의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이 한 2,500에 나오게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16% 정도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28억 원으로 한 29%가량 떨어지게 됐는데 거의 어닝 쇼크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2분기, 3분기 나아가서 괜찮아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생산량이 한 46억 대가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년 평균으로 했을 때 매년 한 2.6%씩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갤럭시 S 시리즈 외에 이제 A 시리즈 중저가 모델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 OI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손떨림 방지 기능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삼성전자 쪽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MC맥스가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전장 납품 차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다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2023년부터는 아마 이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전장향 매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 이 매출을 25년까지 2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EV9, 기아나 EV9이라든지 제네시스의 G90 같은 차들이 자율주행 3단계가 이제 아마 첫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 전장 부품과 핸드폰 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쪽에서 갤럭시 A가 삼성전자 쪽에서 중저가품들이 전체의 한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을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개선 쪽 그리고 전장에 대한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2분기부터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MC넥스, 지금 주가 자리 보면 굉장히 바닥에 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목표가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800원 정도 올랐으면 한 2.5%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많이 빠진 모습은 맞습니다. 32,000원대에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은 자리일 것 같고요. 한 3만 원 정도까지 짧게 손절가 잡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 목표가로는 대략 한 36,500원 선을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또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LG 이노텍 가지고 오셨을 때 핸드폰 어디 거 쓰세요 하니까 우리 김병수 PP님 갤럭시를 딱 보여주셨거든요. MC넥스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은 오늘장 원픽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삼성카드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제 스타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카드가 굉장히 배당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배당률로 치면 지금 거의 8.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회사 특징적인 게 1년 장기 시계열, 그다음에 3년 장기 시계열, 5년 장기 시계열로 봐도 위아래의 변동폭이 굉장히 작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장기 채권형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카드도 뭐 상당히 굉장히 좀 이 주가 흐름 자체는 변동성이 되게 낮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배당 성향은 꾸준히 5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장기 채권형 종목을 뭐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이걸로 엄청나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좀 분산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올해는 실적이 조금 다소 꺾입니다. 물론 매출단에서는 11% 증가하고 영업이익단에서 한 8%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생각보다 삼성카드의 그 소위 말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 판매 그 비율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개인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면서 시장 점유율 거의 19.1%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지금 사상 최대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성향 50%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8% 이상 되고, 내년 기준으로는 9%까지 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가맹 수수료 떨어진 부분, 그다음에 이자 비용 올라간 부분, 그런 부분은 카드사 업황에 부정적인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미 삼성카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 자체가 카드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좀 잉여 자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리가 이제 장기 조달 구조로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에도 계속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조달 비용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 금리 관련돼서도 부정적인 요소는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으로 적용될 거라 보고 있어서 배당주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배당주 측면에서 가지고 오셨으니만큼 지금 그냥 바로 매수해 봄직
해도 좋다라고 가지고 오신 거죠? 네,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한 8.3%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네.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여력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배당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포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김명수 PP님이 배당 모멘텀으로 맥쿼리 인프라를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조했는데 오늘은 또 김지훈 대표님이 배당적인 모멘텀으로 삼성카드를 가지고 오신 만큼 또 두 분의 오늘장 관심주 삼성카드와 또 관련해서 MC넥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투자 시간 이어가 봤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김병수 PB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